보통 몬스테라 엘보는 잎 한 장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옐로우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민트는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책정됐어요. 평균치를 내면 보통 월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집사는 원래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이제 투바이드듯이 뭔가 이제 보살핀다라고 해서 고양이 집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 식물 키우는 사람들도 식물한테 이제 물을 주는 거를 이제 물시종을 둔다고 해가지고 이제 식집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식집사 박선호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일단 식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는지, 또 이제 너무 마르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또 얼마나 자랐는지. 사실 이게 출근할 때마다 가장 재밌는 부분은 잎이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같이 정말 몬스테라를 매일같이 본 사람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몬스테라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잎의 모양이나 이런 게 거의 다 기억이 나요. 이 식물들을 딱 보면서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 몬스테라 이제 알보 같은 경우에는 하얀 무늬가 돌연변이로 생겨난 개체예요. 어느 날 이제 몬스테라 식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몬스테라 사진들을 보다가 하얀 무늬가 있는 알보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식물이 다 있어? 그러고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걸 구입을 하려고. 사실 녹색과 하얀색은 이제 되게 예쁜 조합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 로고도 보면은 이제 녹색과 하얀색이잖아요. 찢어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하얀 무늬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열대 관엽의 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국내에 이제 아무리 이제 막 찾아봐도 이게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중고나라에도 구입하겠다고 글도 올리고 막 그러다가 어렵사리 막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기도 좀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한 이제 그런 식물이거든요. 옐로우들을 앞으로 다 옐로우들 앞으로. 빼고 민트를 뒤로. 사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데 이제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식물 판매하는 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팔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옛날에 90만 원에 사왔던 옐로우 몬스테라를 이게 이제 번식을 시켜가지고 잎 한 장 단위로 해가지고 경매를 붙였는데 처음에 5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 하나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올렸더니 뭐 90만 원, 15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가서 한 4차례 정도 팔고 나서는 이제 그만 팔고 이거 번식해서 더 이제 좀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어려운 시기 동안 버텨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몬스테라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몬스테라 중에서 이제 무늬가 있는 하얀 무늬가 있는 알보, 그리고 노란 무늬가 있는 옐로우, 또 이제 도트 무늬가 있는 민트,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보통 몬스테라 알보는 잎 한 장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옐로우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민트는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책정됐어요. 매출은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른데 평균치를 내면 보통 월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잎이 좀 커가지고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민트인데 요거는 이제 트리칼라로 가끔씩 나와서 그래서 원래 이제 노란색 도트 무늬에다가 네. 하얀색 무늬는 한 잎 10장이나 20장 중에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섞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새로 개발한品종이고. 아. 예.
아, 직접 그 개발을. 네, 맞아요. 네, 오늘 그 조그만 거 하나 구매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예산은 제가 오늘 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도 두려웠죠. 이게 누가 사실 어떤 일반인이 식물을 막 100만 원 넘게 주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또 구매한 만큼 판매도 하는 거라서 저렴하게 사면은 저렴하게밖에 판매를 못 하는 거니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은 또 그만큼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광량이 충분히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저기 식물등 안 해줘도 네, 상관없어요. 예. 옐로우가 산반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옐로우 산반 중에선 되게 괜찮은 개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귀 식물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뭐 아예 볼 수 없는 식물이라기보다는 농장에서 공장식으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식물, 그런 것들이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희귀식물,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은 식물을 희귀식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식물 자체의 어떤 그 매력 자체라고 한다면 뭔가를 키우면서 얻는 위로감, 이런 것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뭐 식테크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취미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찝혔다. 이거 잎이 뭐야? 이거 차 오다가 찝혔나봐. 이게 화분에 여기 찧어가지고.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잎인데. 그러니까 세이픈데 무늬도 괜찮은데. 에이. 아, 저는 사실 이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식물 키우는 거는 그냥 뭐 막연하게 되게 좋은 취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은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고요. 그냥 선호 만나면서 이런 희귀 식물을 처음 알게 됐고 그냥 이런 세계를 알게 돼서 처음에 되게 놀라웠죠. 가정적인 취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어쨌든 뭐 밖에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취미 생활도 공유할 수 있고 그거에 관련된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국문과를 전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서도 활동을 좀 했었고 소설 출판도 했었고 이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생계가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런 걸 해서는. 지금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IMF 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집이 어려워져 가지고 뭔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계로 온 케이스거든요. 바뀌는 건 아니지. 원래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있으려고 하지 교체되진 않잖아. 그렇게 바뀌려고. 학원답지 않게 좀 카페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식물도 키우다 보니까 취미가 돼서 뭔가 플랜테리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학원이랑 되게 인테리어 면에서도 좀 다르고 학생들도 그래서 좀 애착이 있어서 이 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자주 놀러 오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원래 국어 선생님이셨죠? 네. 처음에는 진짜 저 뒤쪽에만 이제 한두 개씩 진열돼 있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제 재테크가 잘 되기도 하고 이제 쌤이 식물 관련해 가지고 관심 가지시는 개체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위에까지 점령을 하고 저쪽에 햇빛 잘 드는 쪽은 다 식물로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가져갔던 게 뭐 저 방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입 이만한 거 있거든요. 키도 제 키만 하고 그거 아직도 잘 크고 있고 고3 때였을 거예요. 아 그냥 몬스테라? 네, 그냥 몬스테라. 아. 이만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바닥에 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 생긴 거. 저런 거에다 옮겨 심어가지고 아직도 크고 있어요. 약간 조건같이 내 것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뭐 몇 점 이상 1등급 받아오면은 식물 하나 가져가라.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수능 보기 전에 주시기도 했고, 아니면은 식물 판매하실 때 이제 다 자르고 이제 하나 정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가끔씩 특별할 때가 아니어도 한 번씩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웬 케이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몬스테라 앱을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벌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케이크에 사와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돈을 이제 케이크에 사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무늬가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보르시지아나가 무늬가 좀 더 선명하고 고정률이 좋아요. 몬스테라는 습도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관엽식물이기도 했고, 저희가 사실 이제 국어학원을 운영할 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학원 운영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특히나 이제 2022년 4월쯤에 이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하면서 학원에 이제 타격이 되게 컸거든요.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집기류라도 팔면서 뭔가 버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학원 운영을 위해서 이제 그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식물을 팔아서 유지를 하게 된 게 이제 시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물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원을 본격적으로 한창 할 때는 진짜 거의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날도 없고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했어요. 근데 식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삶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주시면 좋아요. 커피 내리는 것 같죠? 잎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가끔은 이거를 타임랩스로 찍기도 해요.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취미로 먹고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그런 걸 꿈꿨고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다. 이것만큼 너무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 찾아온 되게 큰 행운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